좀 어려울 거예요. 예, 상대 전적은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매우 우세한데 올 시즌 맞대결이 2대 0으로 빌라 승이고 그다음에 빌라가 홈에서 5연승 중이야. 그리고 토트넘이 원정에서 지금 6경기 못 이기고 있나? 6경기 무슨. 그래서 야 이거 솔직히 빌라가 정배받은 이유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어 빌라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했어도 토트넘이 아무리 못했어도 보통은 토트넘이 거진 정배를 좀 받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정력배까지 빌라한테 갔다는 거는 이거 토트넘 확실히 오늘 경기도 불리할 수 있다. 대신에 지난 경기 때 좀 나아졌던 게 뭡니까? 다이어를 기용 안 하고 다이어 89분이니까 그때 교체로 투입했죠. 다이어 기용 안 하고 로얄이 복귀했고 그래서 야 이거 토트넘이 뭐 좀 수비적으로 만약에 오늘 좀 좋은 경기를 펼쳐준다면 음, 좀 수비적으로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토트넘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같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네, 맞아요. 일단 토트넘 그 손흥민이 빌라 상대로 일단 골을 좀 잘 넣습니다. 이 손흥민이 골 잘 넣는 팀들이 몇몇 있죠. 뭐 사셈도 있고요. 그다음 빌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티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래서 이 경기 일단 아무래도 프렌 쪽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플레도 레스터도 있죠. 프렌 쪽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걸려요. 빌라 홈에서 5연승. 그리고 올 시즌에 이 토트넘이 특히나 홈에서 이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토트넘이 빌라만 만나면 어느 정도 득점력이냐면 토트넘이 빌라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10경기 중에 9경기는 골을 넣어. 무조건 골을 넣는 수준이야. 90%야, 90%. 근데 이때 홈에서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오버 갔다가 당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빌라도 득점력이 홈에서는 매우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뭐 빌라 상대로는 원칸 골을 또 잘 박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득 생각할게요. 양득. 양득 생각하고 저는 오버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오즈들이 이 경기를 아무리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어도 토트넘이 유리해 보였으면 토트넘한테 정배 줬을 거예요. 상대 전적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얘네들은 왜냐면 얘네들의 통산적인 상대 전적에서 만약에 무승부와 토트넘 승을 합치잖아요. 몇 프로인지 압니까? 80%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토트넘한테 역배를 줬다? 프랭가라고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때 프랭가라고 이거 존나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프렌이 80%면 이거 무조건 찍고 봐야지. 안 그래? 근데 이거를 역배를 줬다? 난 이거 의미가 좀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마침 토트넘이 올 시즌에 역배받은 경기들의 승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 거진 프렌을 해준 적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진 졌어요. 그래서 승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 어려워서 저는 이 경기 승패를 굳이 찍어 가자면 저는 빌라 승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일단 오버가 일단 우선적입니다. 오버가 우선적이에요. 그리고 막 굳이 승패를 찍어 간다면은 저는 일단은 오늘 EPL은 전부 다 오름승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빌라 쪽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볼게요. 첼시,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승부패에 넣어놓은 걸 거예요. 자, 첼시하고 노팅엄. 일단은 첼시가 지난 경기 3대1로 이겼어요. 본머스를. 근데 그 한 경기로 가지고 살아났다. 이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이걸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첼시가 이제 남은 경기 전부 다 이겨도 유로파도 못 가요. 그냥 잔류입니다. 그래서 야 동기부여는 없다.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전력에서 이제 뭐 결장자, 뭐 결장 의심자들 많긴 한데 뭐 솔직히 지금 첼시에 결장자, 결장 의심자 필요 있습니까? 깨놓고 뭐 나오는 애들마다 다 코 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상 돌렸을 자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결장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첼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노티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등 가시권에 있어서 어쨌든 승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1대 0으로 지나 뭐 3대 0으로 지나 매한 가지입니다. 승점 못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노팅엄은. 그래서 만약에 실점을 하게 된다면 첼시가 기본적으로 노팅엄 상대로는 그래도 뭐 상성에 있어서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실점을 하게 된다면 노팅엄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 아우니도 그렇고 그다음 뭐 깁스화이트도 그렇고 브레넌 존스는 최근에 조금 좀 루즈한 편인데 뭐 아무래도 화이트도 그렇고 아우니도 그렇고 골맛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있다는 거. 근데 대신에 지금 노팅엄 원정 7연패예요. 그리고 EPL에서 원정 실점이 가장 많은 팀입니다. 노팅엄이. 그렇기 때문에 야, 이 경기는 뭐 첼시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못 믿겠죠. 근데 그냥 상황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경기는 첼시를 잡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버까지도 잡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급해라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급해라고 본머스. 자, 일단은 급해. 전력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 문제가 없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경기도 얘기했었지만은 테버니어 빠지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크펠이 지난 경기 토트넘한테 1대 0으로 석패 당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최근에는 분위기가 계속 좋았던 편이잖아. 원정에서는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홈에서는 좋았어요. 그래서 전력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솔랑케라든지 빌링, 레르마 충분히 뭐 득점할 자원들은 있다 보니까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득점할 가능성은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크펠의 호지슨 감독은 기본적으로 상대 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경기 내용이 달라져요. 자, 잘 들어보세요. 크펠이 최근에 이겼던 팀들. 웨스트햄은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세 팀은 어떻습니까? 앞에 세 팀. 기본적으로 경기 초반에 상당히 활동량이 많고 많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런 애들 상대로는 승리를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근데 반대로 션다이치 감독의 에버튼 그리고 울버햄튼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는 팀들한테는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토트넘 앞전에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지슨 감독이 그 전에 크펠에 부임했을 때도 4년 동안 리그에서 토트넘한테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경기는 그냥 상승대로 간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경기 오늘 경기는 본머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전 이 경기 결과가 완전히 바뀔 거라 봐요. 만약에 본머스가 경기 초반에 좀 수비적으로 한다면은 이 경기 크펠이 못 잡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머스가 최근에 경기들도 보면은 본머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비를 하고 역습하는 형태로 계속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크펠이 어느 정도 전술적으로 어떻게 짜올지는 모르겠지만 호지슨 감독 같은 경우에 그래도 크펠이 먼저 좀 수비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점유율을 높이면 최근에 크펠이 점유율을 높이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점유율을 높여버리면은 만약에 본머스한테 득점을 성공한다. 그리고 먼저 잠그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뚫어내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겁니다. 확실히 뭐 중원이라든지 지금 전방에는 전방 자원들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크펠이 우세합니다. 이 경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크펠 중원이랑 전방 애들 다 괜찮습니다. 타락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축구 지능이 다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크펠이 선제골만 넣으면은 이 경기 충분히 크펠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 만약에 본머스가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한다면은 못 이길 가능성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본머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저는 그래도 크펠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경기 일단은 맨유 챔스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경기를 이기든지 아니면은 뭐 아무튼 승점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그 경기 수도 좀 덜 치렀고 한 경기. 그다음에 뭐 리버풀 토트넘보다 승점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경기 수도 여유가 있고 승점도 여유가 좀 있어서 요 경기 이제 잔여 경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경기 승점만 가져온다면 승점 3점만 가져온다면 그래도 맨유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수비 쪽 결함이 상당히 좀 아쉽죠. 맨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수비 쪽 결함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전방에서도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 근데 또 그건 있어요. 뭐냐면 최근 두 경기 kop한 거는 또 원정이기도 했어. 근데 반대로 맨유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어떻습니까? 홈에서는 뭐 거의 극강이거든요. 16경기 치러가지고 13승 2무 1패야. 12승이가. 12승 3무 1패.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만큼 홈에서는 경기력이 좋은 부분이라서 올 시즌 굉장히 잘했던 뭐 아스날, 맨시티 이런 애들도 홈에서는 다 잡았잖아요. 물론 뭐 지금이 그때의 경기력은 아니지만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좀 믿을만하다. 자, 그리고 울버햄튼 뭐 최근 경기력도 울버햄튼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근데 울버가 지금 최근에 승점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게 딱 홈 한정이에요. 원정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 팀의 기본적인 상성, 그 다음에 맨유 홈 성적, 그리고 울버 원정 성적, 그리고 뭐 다양한 걸 따져봐도 맨유가 승점 3점은 챙길 것 같아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중원부터 전반까지 울버가 돌렸을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지금 중원부터 전반까지 돌려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체력적인 압박을 울버햄튼이 건다면 맨유도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도 최근에 득점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돌렸을 자원들이 많다는 게 그냥 이 공격 옵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게 많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의 득점도 뭐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굳이 맨유 승을 잡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버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셈. 솔직히 이제 잔여 경기 전부 다 이겨도 솔직히 잔류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론 가능성이야 있죠. 가능성이야 뭐 5% 10% 있겠지만 지금 모든 경기 다 이겨도 승점 33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17위에 있는 에버튼이 32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셈은 지금부터 다 이긴다고 해도 저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 맨유 저는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EPL은 홈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EPL 오름승을 봅니다. 그래서 뭐 사셈 쪽으로 사셈이 지금 10경기째 못 이기는 중. 그래서 이거 사셈 찍어가는 게 맞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가면 되죠. 굳이 뭐 안 땡기시는 분들은 안 가도 됩니다. 나는 그냥 EPL의 오름승을 보고 싶다는 거 그냥 그것뿐이야. 대신에 저는 오늘 표에다가 사셈 풀럼 경기는 그냥 패스 적어놨습니다. 패스. 그래서 이거는 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실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확정이긴 하죠. 근데 어차피 남은 세 경기를 다 이겨도 제가 봤을 땐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스트라스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스트라스 뭐 좀 강한 상대들 한테 골 박으면서 뭐 아쉽게 한 골 차로 지긴 하는데 뭐 이길 만한 애들한테는 다 이겨요. 음, 그죠. 그래서 솔직히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충분히 잡아낼 가능성 정도는 있는데 야 문제는 직후 결정이에요. 직후. 누구냐면은 센터백이에요.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말해줍니다. 센터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팀 내 부주장입니다. 그래서 팀 내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친구라서 직후의 결정은 저는 생각보다 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대신에 이 최전방에 애들이 워낙 폼이 좋죠. 뭐 디알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벨가르드, 그다음 뭐 디아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측면에 뭐 리에나르. 음. 그래서 야 그런 애들이 워낙 이 전방 애들이 뭐 득점력에 있어서 괜찮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직후 결장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줄까가 지금 좀 그거예요. 근데 최근 축구판 떼기를 보면요, 이 센터백의 결장이 굉장히 요소가 큽니다. 센터백에 있어서 경기 운영 자체가 너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토트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당장에 리즈 골 넣었다고요? 강등 버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리즈를 아까 리즈 내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베버가 복귀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뉴캐슬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베버가 복귀해서 좀 애매하다. 원래 이제 뭐 리암 쿠퍼, 뭐 스트라위크, 그다음에 뭐 로빈 코우, 이 개쓰레기 센터백들만 쓰다가 맞잖아요. 근데 지금 베버가 딱 복귀하는 시점부터 지난 경기 시티한테 두 골밖에 안 먹혔지. 그래서 야 이게 최근에 센터백에 대한 결장 요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최근 축구 판때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 센터백 결장이 좀 크긴 하다. 니스 볼게요. 니스가 지금 전력은 항상 같아요. 근데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이 기복 자체가 너무 커요. 어. 그래서 왜냐면은 감독 바뀌고 나서 처음에 굉장히 잘하다가 똑같은 전력으로 대항전도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항전도 못하고 리그도 7경기째 못 이기고 막 이런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는 일단은 이 경기 좀 어렵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니스 같은 경우 은다이 시미에도 오늘 또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뭐 전력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이 크게 결정자 없는 니스가 뭐 안 지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되는데 뭐 저는 그냥 무나 햄무 쪽 뭐 니스 프렌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잡아갈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아시겠죠? 잡아갈 경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최근 흐름대로 이 센터백에 대한 결장이 크게 요소로 다가온다면 그러면 니스 프렌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시겠죠? 이거 아작쇼 2.5 프레 갑니다. 그냥 갑니다. 아시죠? 왜 가는지 아시죠? 예. 올 시즌 파리가 홈에서 2.5 핸디 받아가지고 2.5 핸디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이거를 2 핸디 3.5 핸디를 줬다고? 솔직히 미넨이 지금 이게 투엘 오고 어떻습니까? 없다고? 파리? 에? 나 이거 2.5 있는 거 봤는데 아닌가? 잠깐만. 야, 2랑 3.5네. 잠깐만. 야, 이거 얘기가 다른데. 잠깐만. 어, 왜 이거를 내가 2.5로 봤지? 너무 당연하게 2.5로 봤나? 아이씨. 잠깐만요. 좆됐다. 자,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 시즌 파리 3.5 받았을 때 일단은 홈 원정 다 포함해가지고 일단은 다 잡긴 했어. 음. 3.5ND까지 해준 경기가 두 번. 아 햄무 없어. 햄무 한 번도 없습니다. 햄무 없어. 햄무 가지 마. 어. 햄무 가지 마세요. 햄무 없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오버야. 오버. 예. 이 경기들 3.5ND 받은 경기들 언오버가 이래. 그나마 어, 그나마 그 아니 햄무가 없다니까. 음, 그나마 오버가 제일 많은데. 요거는 뭐 가실 분들 가세요. 일단 뭐 저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가실 분들은 접근하십시오. 야, 이걸 3.5였구나. 와, 내가 이거를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제가. 몰라요. 갈 사람들은 가세요. 갈 사람들 접근하시기. 자, 아무튼 미넨 투엘 오고 나서 솔직히 여러분들 투엘의 성향이 어때요? 투엘의 성향 무조건 이기긴 하겠지. 승점 3점은 당연한 거고. 미넨이 이 경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핸디를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 맞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엘은 양악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맞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지금 챔스도 떨어졌지, 포칼도 떨어졌지, 투엘 와가지고 지금 한 개 지금 투엘 와가지고 지금 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은 야 이제 남은 게 뭐야? 리그에서 우승 못하는 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 아니야?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그냥 햄무 가겠습니다. 햄무. 이 경기도 오늘 2ND 줬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1ND 안 준 게 1ND 안 준 게 그냥 뭐 원래 솔직히 1ND랑 2.5ND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거를 야 1ND 안 준 게 전 좀 크게 다가오네요. 저 햄무 가겠습니다. 햄무. 3.5%를 가기에는 근데 배당 메리트가 크게 없잖아. 그냥 햄무 때리고 쳐. 자, 운영. 야, 이게 진짜 오늘 가장 빅매치입니다. 이게 4위하고 5위 대결이거든요. 승점 동점. 승점이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자, 21시즌 컨퍼런스, 22시즌 유로파, 23시즌 챔스. 모든 대회를 단계별로 처음 올라가는 게 아마 저는 운ion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는 피셔 감독의 운ion을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하기 때문에 저는 운ion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남은 잔여 일정들도 보면은 우니온 베를린은 호펜하임하고 브레멘이거든요. 근데 프라이부르크는 볼프스하고 프랑크야. 그래서 야 남은 일정들에도 솔직히 프라이가 조금 더 안 좋긴 해. 그래서 야 내가 봤을 때는 우니온이 이 경기 지키기만 해도 충분히 챔스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당장에 얘네 둘의 오늘 전력 대 전력만 봐도 전혀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전력 대 전력 전력으로 봐도 뭐 둘 다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홈 원정인 거 감안했을 때 뭐 프라이가 조금 더 아쉬운 부분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피셔 감독 오고 나서 이 둘의 맞대결에서 꼭 시즌당 한 번은 우니온이 이기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니온이 그냥 이기거나 무승부 뜨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프라이가 이길 가능성은 나는 없다 봅니다. 프라이의 승리 가능성은 전 제로로 봅니다. 제로. 그래서 우니온 승 아니면 문데 딱 그 사이드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니온 승무 쪽인데 뭐 그건 알아서 잡아가세요. 프라이 최근에 잘합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니온 베를린 원정길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양팀 감독의 프라이부르크는 워낙 장기 집권이다 보니까 이 양팀 감독 맞대결이 기본적으로 우니온이 조금 더 이 우세해요. 우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팀 다 전력 문제가 없습니다. 도안리치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뭐 좀 다양한 요소로 봤을 때 저는 질 것 같진 않아요. 뭐 정말 프라이가 잘해준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올 시즌에 이 두 팀이 이 두 팀 중에서 올 시즌에 정말 기복 없이 잘해준 팀은 어디예요? 정말 꾸준하게 뭐 기복 있어도 한두 경기 딱 있었고 다시 그대로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래도 우니온이거든요. 예, 저는 시즌 막바지 와가지고 우니온 베를린이 미끄러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 저는 우니온 베를린 뭐 승이나 무 쪽인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잡아가세요. 질 것 같진 않아요. 자, 프랑크. 최근 10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10경기째 승리가 없고 야 이거 뭐 볼의 결장인 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볼에는 올 시즌에 해준 것도 없고 최근에 기용이 좀 되긴 했지만 뭐 솔직히 볼에는 제가 말했죠. 작년만큼의 폼이 아니라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투타가 이제 결장 의심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좀 그렇다. 자 근데 뭐 홈이건 원정이건 지금 프랑크는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마인츠 최근에 한풀 좀 꺾였죠. 한풀 꺾임. 뭐 샬케한테도 3골 먹히고 볼프스한테도 3골 먹히고 아무튼 실점 자체가 좀 많은 상황인데 또 결장자도 있죠. 바이르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어도 지금 결장인 상황이고 그래서 야 이거 홈 원정 그리고 뭐 상황적으로 마인츠가 확실히 조금 더 불리해 보인다. 조금 더 불리해는 보여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세요. 프랑크 지금 린드스트롬이 계속 이제 결장하다가 이제 뭐 직전 경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린드스트롬 제외하고 나머지 뭐 괴체라든지 소우 아니면 뭐 가마다 무하니 이런 애들이 근래 들어서 이 10경기 승리가 없는 10경기 동안 경기당 2골 넣은 적이 없어. 뭐 기껏 해봐야 한 골이야. 아니면 못 넣거나.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최전방의 득점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득점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볼에도 기용해보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돼. 근데 반대로 마인츠는 어떻습니까? 오니시워. 그다음 뭐 아조르케, 뭐 이재성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득점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더 마인츠가 낫지 않나? 그래서 야 홈 원정 그리고 마인츠의 오늘 결장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아무래도 프랑크가 홈에서 정배 받은 게 이해되긴 한데 막상 프랑크가 골을 넣어도 나는 마인츠가 충분히 따라잡을 것 같아. 반대로 마인츠가 넣으면 프랑크가 따라잡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신에 배당이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프랑크 헨승 햄무 쪽으로 빠지고 있고 그래도 프랑크가 골을 넣는다라고 가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대1 정도는 깔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1대1은 깔아주고 무에다가 오버. 무승부를 가시든지 아니면 오버 쪽을 선택하시든지 그렇게 볼게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뭐 볼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력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전력은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제가 뭐 요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그 뭐 이게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코바치 감독이 보통 이제 시즌 마무리할 때 그래도 홈 성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또 분위기를 조금씩 올리고 있고, 그다음 뭐 전력도 같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호펜하임도 근래 들어서는 경기력이 괜찮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감독의 영향을 받아서 뭐 경기당의 득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경기를 굳이 또 언오버를 3.5를 줬다는 거. 굳이 언오버 3.5를 주고 그리고 호펜 원정 성적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언오버 쪽보다는 만약에 2.5였으면 난 오버 바로 때렸을 거야. 근데 3.5라서 조금 꺼려지긴 하네요. 근데 볼프스 승을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볼프스 승.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볼프스가 이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다양한 요소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볼프스가 좀 유리해는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언오버를 3.5 줬거든요. 저는 오버 한번 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험 아웃고. 야, 이 경기가 진짜 피 터지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재밌어하는 뭐 이 챔스권 싸움보다 지금 강등권 싸움이 더 빡세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위가 몇이야? 17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17인데 한 경기만 딱 잡아내면 돼. 반대로 아웃국도 지금 34점이라 가지고 뭐 잔여 경기들 조금 삐걱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차이가 이제 6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슈트트랑 6점 차이라서 뭐 어느 정도 아웃국은 오늘 좀 지키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보험이 확실히 좀 몰아붙일 텐데 아웃국 원정 성적 생각하면은 오늘 경기 무조건 실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충분히 양팀 뭐 기본적인 맞대결도 그렇고 저는 뭐 그냥 다득점 쪽으로 가는 게 솔직히 양팀 맞대결이 언더가 훨씬 많아요. 근데 오늘 배당 잡힌 거 보면 원래 보통 통산 맞대결에서 그런 지표들을 좀 따라가는 편인데 보세요. 배당 잡힌 거 보면은 오버 개정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그냥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요소로 배당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요 경기 오버 쪽으로 때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강등권에 있는 팀들 대부분이 다 골을 좀 넣는 편이잖아요. 아시죠? 뭐 앙제도 그렇고 뭐 사셈도 마찬가지고 계속 강등권에서 이 쳇바퀴 도는 애들이 득점 자체는 잘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득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돌문 메넨글라트 돌문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죠?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핫한데 이 메넨글라트바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튀랑도 그렇고 플레아도 그렇고 결장자가 있죠. 그래서 오늘 도르트문트를 잡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핸디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나도 솔직히 저는 지금 미넨보다 돌문이 우승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에요. 저는 이 테레지치 감독이 저는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근데 야, 이 경기를 돌문을 잡아가자니 뭐 솔직히 전력에서도 돌문이 뭐 지난 경기 꺼낸 대로 그대로 꺼낼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돌문을 잡아가자니 이 맹글이 원정이죠. 그리고 뭐 전력 누수도 있죠. 너무나도 이 돌문승이야. 그래서 야, 이거 핸디까지 잡아가면은 뭔가 코피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승점 3점은 확실하게 보여. 근데 음, 승점 3점은 먹겠지만 우리에게는 승점 3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핸디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돌문이 당연히 이길 거는 같지만 핸디까지는 잘 모르겠다. 음, 아시겠죠? 음. 그리고 살레르니 아탈 이거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득점력 자체는 괜찮죠. 디아도 그렇고 득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홈에서 뭐 아탈 상대로 한 골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탈란타도 최근에 보면은 뭐 어쨌든 통 승기를 잡아갑니다. 그죠? 원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유벤투스 만나가지고 뭐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탈란타 괜찮다. 뭐 루크먼 결장인 것도 어차피 뭐 대체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죠?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살레가 한 골만 해준다면 차라리 오버 쪽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스페지아 AC 밀란 이거 조심하세요. 스페지아가 여러분들 AC 밀란 제가 예전에 AC 밀란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잘 아는데 유독 AC 밀란이 스페지아만 만나면은 존나 코를 파요. 그리고 다음 경기 하필 또 챔스 2차전이야.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 대신에 스페지아가 득점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난 오버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봐. 오버도 아시겠죠?
야, 인테르가 뭐 분위기가 미쳤죠. 지난 챔스 1차전도 마찬가지고 뭐 다음 주 주중에 이제 챔스 2차전을 치러야 되긴 하지만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세페 메아차. 이 산시로에서 분위기는 이어갈 겁니다. 음. 그래서 인테르가 어차피 지난 경기도 산시로였고 이번 경기도 산시로고 다음 경기도 산시로잖아. 그래서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인테르 승은 뭐 당연히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레알만 마지막으로 하고 갈게요. 레알하고 헤타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레알이 이제 다음 맨시티 원정을 가야 되다 보니까 오늘 경기 좀 힘을 좀 뺄 거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리그 성적이 리그 버린 수준이라서 아무래도 레알을 못 믿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네요. 좀 느낌이. 예. 저는 오히려 레알이 오늘 홈에서 분위기를 확실히 좀 올린 다음에 득점력을 좀 올린 다음에 시티 상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레알 승에다가 마인까지도 볼게요. 마인까지도.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뭐 레알 다음 경기 시티 원정 가야 되고 뭐 다양한 요소로 오늘 레알 승을 굉장히 좀 불안해할 겁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레알이 오늘 분위기를 올려놓고 시티 원정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레알 승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일정 자체는 많이 남았죠. 날짜로 따지면은 뭐 5일 가까이 남은 부분이라서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보통 이제 다음 경기를 생각한다면은 좀 조심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레알이 오늘 경기 분위기 좀 올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죠? 끝! 마무리!